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직접 축구의 마법을 언급하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는 맨체스터 시티와 2023-2024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토트넘과 맨시티 양 팀의 최신 상황과 주요 기록, 전술적 쟁점을 통해 토트넘이 맨시티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맨시티, 에스턴 빌라는 2경기씩을 남겨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운명의 승부를 펼칩니다. 먼저 5월 14일 화요일 새벽 4시에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가 이기는 순간 사실 토트넘의 남은 2경기는 의미가 없어지고 에스턴 빌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는 위르겐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에스턴 빌라를 잡아주는 결과가 필요하고요. 리버풀이 에스턴 빌라에 승리한다면 에스턴 빌라는 승점 67점으로 멈춘 채 최종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를 남겨두게 되고요. 토트넘은 5월 15일 수요일 새벽 4시에 맨체스터 시티를 꺾을 경우 승점 66점이 되고 에스턴 빌라를 1점 차로 추격한 가운데 승리가 유력시되는 5월 20일 월요일 0시 일제히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중 경기 리버풀이 에스턴 빌라를 꺾고 토트넘이 맨시티를 꺾을 경우에는 토트넘이 극적으로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 아스널이 승점 86점, 맨시티가 승점 85점인데 맨시티가 토트넘에 패배한다면 아스널이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승점 89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리버풀전 패배 당시 리그 4연패의 늪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4연패를 당한 것은 분명히 실망스럽고 결과가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를 통해 번리와의 지난 37라운드 경기에서는 정말 키패스를 5개 기록하고 현란한 측면 공격을 전개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기어코 토트넘의 2대1 승리, 연패를 끊는 결과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자신의 기록, 자신의 포인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냈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모두가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면서 모든 것을 쏟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축구에는 때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경기를 믿고 매 경기 집중해서 모든 것을 쏟아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 앞선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의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슈퍼컴퓨터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을 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맨시티의 올 시즌 우승 확률이 58.7%, 아스널의 우승 확률은 41.3%입니다. 맨시티의 근소 우위가 나오고 있고요. 리버풀은 이미 잔여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3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에스턴 빌라의 4위 확률이 94.5%, 토트넘의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은 5.5%에 불과하지만 이 5.5%는 불가능을 의미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 즉 맨시티를 이길 확률이 5.5%는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확률은 리버풀이 에스턴 빌라에 이길 확률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최근 4연패를 끊고 번리의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최근 4연패 중에서 3경기가 원정 경기 패배였어요. 그 전에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 경기도 3대1로 이겼고 지난 번리전도 홈 경기 승리였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점이 홈에서 열린다는 점, 그리고 전반기 맨시티 원정 경기도 3대3 무승부를 끌어냈다는 점은 토트넘이 기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1대1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패배로 탈락한 이후에는 첼시와의 FA컵 준결승전부터 브라이튼전, 노팅엄전, 울브스전, 풀럼전까지 FA컵과 프리미어리그 공식전 5연승을 달리고
터지고 있고 이 5연승 와중에는 말씀드린 브라이튼전 4골, 울브스전 5골, 풀럼전 4골 등 대량 득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클린시트도 4차례나 있었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 걸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지난 주말 풀럼전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수비수 그바르디올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 13분에 나왔던 선제골은 특유의 빌드업 플레이에 이은 왼쪽 풀백 그바르디올의 커트인 플레이가 빛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3선, 2선, 3선으로 전후로 흔들면서 풀럼의 압박을 흔들어 놓고 해제한 다음에 왼쪽 센터백인 아케가 왼쪽 풀백인 그바르디올이 사이드로 벌려있을 때 쭉 뽑아주는 패스를 줬고,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상대의 허를 찌르는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면서 더브라이너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그 패스를 받은 뒤에도 과감하게 문전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골문 왼쪽 구석으로 찔러 넣었는데, 이 그바르디올 선수가 왼발잡이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도 미친 듯한 오른발 가마차기 원더골을 넣는 등 최근 본인이 오른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른발로 득점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이것을 새로운 무기로 삼으면서 최근 골 넣는 수비수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59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풀럼 선수의 전방 압박을 하면서 공을 따내고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드리블 돌파를 해 들어갔는데요. 수비의 거친 태클에 넘어지면서 공이 흘렀는데 그 흐른 공을 포든 선수도 왼발잡이인데 오른발 슈팅으로 빠른 타이밍에 논스톱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문 왼쪽 하단 구석을 찌르는 슈팅으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맨시티는 왼발잡이 선수들의 오른발 슈팅이 나오는 빠른 슈팅 타이밍 역시 준비하면서 골을 뽑아내고 있고요. 72분 같은 경우에는 코너킥을 짧게 내준 것, 더브라이너 선수가 뒤로 쭉 뽑아준 것을 베르나르도 실바가 왼발 크로스 패스로 수비 뒷공간을 노렸고, 여기서 또 한 번 수비수인 그바르디올이 수비의 시야 뒤에서 블라인드 사이트를 노리면서 침투해서 골문 앞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역시나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훌리안 알바레스의 페널티킥 득점까지 나오면서 4대0 대승을 거뒀던 것인데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득점왕인 홀란 선수라든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꼽히는 더브라이너 선수의 공격 루트가 빛나지만 올 시즌 정말 다양한 곳에서 골이 터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두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점이 무기입니다. 더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 동안 더브라이너의 위치,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약하면서 자신의 전술적인 가치를 더욱더 높였던 포든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날 경기 오른발 슈팅 득점을 포함해서 측면과 1, 2선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전천후 플레이를 펼치고 있거든요. 올 시즌 그야말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포든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올 시즌 공식 경기 벌써 50경기를 치르면서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꾸준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25득점 11도움이에요. 무려 3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3경기 17득점 8도움입니다. 2개의 도움만 추가하면 10-10 클럽까지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고요. 무엇보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요.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 4대1 대승 당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4대0 승리 당시에는 멀티골, 울버햄튼전 5대1 승리 과정에는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지난 풀럼전 득점까지 나온 것이죠. 올 시즌 후반기 특히 2월 들어서 이 득점이 만개하고 있는데, 브렌트포드전에도 해트트릭을 올렸고, 본머스전 1득점, 맨유전 멀티골 등 큰 팀이든 작은 팀이든 강팀이든 약팀이든 가리지 않고 많은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반기에도 이미 강력했던 맨시티가 후반기에 더 강해진 이유, 바로 전반기에 부상으로 이탈했던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더브라이너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더브라이너 선수가 올 시즌 후반기만 뛰고도 공식전 23경기 6득점 17도움으로 무려 23개의 공격 포인트,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고요. 또한 최근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만 3득점 4도움으로 경기당 1개를 넘어서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우승 경쟁을 함께 벌이던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당시 1대1 무승부에 결정적인 도움을 올렸고, 최근 돌풍의 가도를 일으키고 있는 글라스너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원정 가서 4대2로 이길 때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부상 복귀 직후였던 지난 1월이었죠.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3대2 승리의 1골 1도움을 시작으로 번리전, 브렌트포드전, 에버턴전까지 4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했어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전이 16경기에 불과하지만 벌써 9개의 어시스트로 남은 2경기 결과를 통해서, 이 활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왓킨스의 12개 도움까지도 쫓아가서 후반기만 뛰고도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미친 듯한 페이스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선수는 역시 홀란이죠. 올 시즌 부진하다 말을 들었어도 공식 경기 42경기 36득점 6도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29경기 25득점 5도움으로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포트트릭 한 경기 4골을 기록하면서 콜 파머 선수를 따돌
따돌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지키는 게 유력해졌습니다. 양팀의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한 장단점을 보면 이미 토트넘의 경우에는 공격은 강한데 수비는 약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강점은 수두룩한데 약점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강점 중에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득점 기회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력, 그리고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수비 상황에서의 세트피스까지 베리 스트롱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스루볼을 통한 공격, 개인 기술을 통한 공격, 세트피스 공격까지 다양한 공격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맨시티의 약점은 공중볼 처리, 공중볼 경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도 공중볼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점을 조금은 보완한 경기를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맨시티 역시 실점이 없던 것은 아니죠. 맨시티의 실점 패턴을 살펴보면 우선 울버햄튼과의 경기 5대1로 크게 이기긴 했지만 황희찬 선수가 골맛을 봤잖아요. 유독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조금은 한국 선수에게 약한 면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에게 당하고 있는데, 울브스전 53분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던 상황에 경기에 불꽃을 살렸던 골이에요. 세메드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앞으로 들어갔고 2선 공격수인 벨레가르드가 측면으로 이동하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맨시티 수비에 허를 찔렀습니다. 특히 맨시티의 압박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 사이드 공간을 벌려놓으면서 폭을 갖고 공격하면서 허점을 만든 것인데, 벨레가르드 선수가 우측면에서 반대편으로 길게 크로스 패스를 올린 것, 에데르손 골키퍼가 이 공중볼 처리에 실패를 하면서 공을 흘리고 말았고, 흘린 공을 황희찬 선수가 잡지 않고 그대로 논술 슈팅으로 빈골문으로 때려 넣었어요. 빠른 타이밍의 슈팅도 중요했고, 이렇게 공중볼 처리에 약점이 있는 울브스의 높이 문제를 공략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8강 1, 2차전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내면서 실점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알 마드리드가 내려서서 뒷공간을 공략하는 역습 축구, 실리 축구를 통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돌파할 거라고 예상했던 비니시우스가 밑으로 내려오고 오히려 호드리구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배우 공간을 파고드는 역습 움직임을 가져갔고, 비니시우스의 롱패스를 호드리구가 이어받아서 질주에 들어가면서 이 광활한 뒷공간을 무너뜨리며 득점했던 것이 4강 1차전에 3대3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앞서가는 골이 됐었고요. 8강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우측에서 발베르데가 찔러준 공을 비니시우스가 중앙에 있다가, 이날 가짜 거버너티였었는데 오른쪽으로 빠져 움직이고 수비 한 명을 따돌린 이후 반대편으로 넘겨준 패스를 호드리구가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를 활용하고 뒷공간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역습 축구를 노린다면 맨시티의 허점을 노릴 수 있다. 실제로 토트넘이 그런 방식으로 꽤 오랫동안 맨시티를 괴롭혀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손흥민 선수의 최대 강점이기도 해요. 측면 돌파 후 크로스, 컷백 내지는 그런 크로스와 컷백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배우 공간을 질주하는 능력 등은 손흥민 선수의 최대 장점이고,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축구를 이번 경기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킬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역대 맨시티와의 18경기 전적이 9승 2무 7패로 우세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록은 15전 8승 2무 5패로 역시 우세하고요. 역대 맨시티와의 경기 8득점 4도움으로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5득점 4도움 9개의 공격 포인트인데, 이번 맨시티전에 공격 포인트를 추가한다면 10호 공격 포인트를 채우게 됩니다.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지난 2018-19 시즌 8강전에서도 1, 2차전 모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때뿐 아니라 지난 2021-2022 시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로 진출시켰을 때 맨시티와의 홈경기 개막전 1대0 승리 때에 결승골을 넣었고, 후반기에는 원정 경기 3대2로 이길 때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챔스 8강 때나 지난 2021-2022 시즌까지 역대 두 시즌에 두 경기를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활약을 펼쳤고, 이번 시즌도 전반기 3대3 무승부 원정 경기 때 1득점 1도움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득점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면 역대 3시즌이나 맨시티와의 경기 더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대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전반기 3대3 무승부 당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분명히 이 역습 패턴이 잘 나왔던 장면인데요. 전반 6분 맨시티의 코너킥 공격을 차단했던 비카리오 골키퍼의 펀칭 이후 브라이언 힐 선수가 패스를 했고, 크루세스키 선수가 공을 잡지 않고 그대로 뒤로 빠져드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롱 패스를 연결했던 신속한 역습, 다이렉트 축구가 주요했죠. 손흥민 선수가 도쿠 선수가 따라왔지만 따돌리면서 앞서가면서 단독 돌파해서 마무리 슈팅까지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1대0의 선제골을 넣었던 이런 패턴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이번만큼은 토트넘이 점유율 싸움 가져가지 말고 내려섰다가 역습하는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양팀의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히샬송 선수, 베르너 선수 이렇게 공격 라인에도 시즌아웃이 있었고, 또 왼쪽 풀백 우도기와 데이비스가 이미 시즌아웃으로 이탈한 상태고요. 맨시티는 잭 그릴리시가 질병 상태인데 이미 올 시즌 주전 경쟁에서 조금 밀려있고, 지난 풀럼전까지 출전했던 멀티 수비수인 아케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 점도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는 역시 발빠른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해서 맨시티의
맨시티의 라인 뒷공간을 노릴 것 같고 존슨 역시 최근에 결정력에 이슈가 있긴 했지만 빠른 속도를 활용해서 이번 맨시티전에는 선발 출전 기회를 다시금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루셉스키 선수가 지난 맨시티전이라든지 이전 맨시티전에도 강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미드필드 라인은 후방에서 좋은 패스를 뿌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공을 지킬 수 있는 벤탄쿠르를 중심으로 메디슨과 사르가 뛰거나 혹은 전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킵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스킵 선수를 또 한 번 왼쪽 풀백으로 배치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난 번리와의 경기에서 스킵 선수가 왼쪽 풀백 자리에서 그리 좋은 플레이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예 반더벤 선수를 시작부터 왼쪽 풀백으로 두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가동하고 드라고진 선수와 로메로 선수로 센터백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홀란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할 것 같고요. 포든, 더브라이너, 베실바의 2선, 로드리의 미드필더 파트너로는 스톤스를 전진 배치시키고 포백 라인에 그바르디올, 아칸지, 디아스, 워커의 출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토트넘이 어떤 전술을 꺼내들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술적인 변화와 혁신이 있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경기를 한다면 토트넘이 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인 스탠다드 역시 냉정히 봤을 때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 그동안 좋은 기록들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 맨시티 입장에서는 징크스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가 너무나 강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맨시티가 3대1로 이길 거라고 했거든요. 우선 후스코드닷컴은 리버풀이 에스턴빌라에 2대1로 이겨줄 수 있다라고 보면서 토트넘의 희망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많은 매체들이 맨시티가 토트넘에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예상만 뒤집는다면 정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주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면 에스턴빌라의 리버풀전 승리 배당률이 평균 4.01배, 리버풀의 승리가 1.73배로 리버풀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홈팀인 토트넘의 맨시티전 승리 배당률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토트넘 승리가 평균적으로 6.51배, 맨시티 승리가 1.41배입니다. 과연 예상대로 리버풀이 에스턴빌라를 잡아주고 토트넘은 예상을 깨고 맨시티를 꺾으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악몽을 선사할 수 있을지, 2연속 트래블을 노리던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탈락에 이어 이번 토트넘전 패배로 아스널에게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내주는 최악의 시즌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의 맨시티 킬러 본능이 발휘될 수 있을지의 여부 5월 15일 새벽 경기가 끝난 직후 한준TV에서 올라오는 빠른 영상, 빠른 분석과 현지 반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